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의 4점의 매입세 불공제죠. 실무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소위 불공이라고도 합니다. 불공. 실무자들이 제일 싫어하기도 하고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강의 목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매입세 불공제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매입세 불공제는 아주 불리하고 안 좋은 건데요. 제가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는 매입세 불공제가 왜 안 좋지? 저는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사올 때 2,000원에 부가세 포함까지 2,200원을 이미 떼었다고 가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올 때 2,000원 내고 사왔어요. 2,200원 내고 사왔어요. 2,200원 내고 사왔다니까요.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7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면 200원을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안 빼줘요. 즉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는 사올 때부터 2,000원만 내고 사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올 때는 2,200원 내고 사왔는데 뒤늦게 200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매입세 불공제라고 하니까 아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가로 1번 사업무관 지출 매입세액이죠. 할 말이 없네요. 당연하지만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걸 사오면 매입세 불공제예요.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관리비용, 공동경비 등 초과 부담 비율이고요. 양가로 2번 등록점 매입세액이죠. 너무 빨리 사오시면 안 돼요. 내가 7월에 개업했는데 막 6월, 4월, 3월에 미리 사온 거 이거 매입세 불공제예요. 다만 내용을 보시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에만 등록 신청을 하면 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다 공제 허용됩니다. 즉 내가 만약에 7월 5일날 장사를 시작했으면요. 그 기 끝나고 20일, 즉 무려 내년 2016년 1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까지 사업자 등록증 내게요, 안 내게요? 당연히 내죠. 누가 그때까지 안 내겠어요? 7월 5일날 시작하면 당연히 대부분 일찍 내거든요. 그때까지만 하시면 그 과세기간, 즉 7월달에 속한 과세기간인 7, 8, 9, 10, 11, 12는 싹 다 매입세 공제가 돼요. 제가 아까 7월달에 시작했는데 3월, 4월, 5월 너무 일찍 사지 말라 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근데 같은 과세기간에 산 것은 다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물론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양가로 3번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기재 합계표의 비대출 부실기재 정말 할 말 없죠. 나 2,000원 내고 사왔어요. 2,200원 내고 사왔어요. 2,200원 내고 사왔는데 앞사람한테 뭐를 안 받아왔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왔어요. 정말 할 말 없네요. 누가 빼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빼주지. 양가로 4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이죠.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좀 이따 설명하죠. 양가로 5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토지는 원래 우리나라 매입세 불공제예요. 토지의 매입 및 자본적 지출도 포함이죠. 자본 지출 옆에 이제 주 3번에 있는데 이거 진짜 과거에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6번에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VAT가 면제되는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카지노 사업 중 VAT 비과세되는 사업도 포함해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당연히 면세나 비과세로 사오는 것은 매입세 불공제예요. 양가로 7번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등으로 매입세 불공제합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앞글자 따서 외우시는 거예요. 앞글자 따보세요. 사, 등, 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차로 하자. 사, 등, 세, 차, 토, 면접. 유치하지만 앞글자 따서 외워요. 사, 등, 세, 차, 토, 면접. 되게 중요한 앞글자입니다. 어떻게 배우는 거냐? 유치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험에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몇 등으로 합격했죠? 4등으로. 유치해. 4등으로 합격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회사에서 면접을 언제 보러 오래요? 하필이면 토요일날 면접 보러 오래요. 토면접. 유치해. 룰루랄라 기분이 좋아서 뭐를 하고 갑니까? 세차를 하고 갑니다. 유치해. 여러분 유치함은 한순간. 유치함은 한순간. 기억은 평생. 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이거 배웠는데 4등, 세차, 토, 면접 무조건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 1번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가 공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굿이라고 붙여놨지만 동시에 이외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2,200원 내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온 경우인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요. 동그라미 1번 몇 개만 읽어볼게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물건을 사왔어요.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음식점 그렇잖아요. 다 미리미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를 받아오거나
원료를 띄워올 때 내 뭘로 띄워오면 됩니까? 주민번호로 띄우면 돼요. 주민번호. 이런 경우도 매입세 공제된대요. 동그라미 2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고로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지만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더랍니다. 참고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뭔지는 어차피 7장에서 배우니까 뭐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경우, 그러니까 왜 제가 9월 19일 날 판 것을 11월이나 12월까지만 받아오시면 문제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오신 분은 가산세는 있지만 매입세 공제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거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왔는데 국세청장에게 전송만 안 됐을 뿐이니까 이때도 뭐 큰 문제 없이 부가세를 돌려준다는 뜻인데요. 현실적으로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단은 국세청장에게 발송을 하시는 게 원칙이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 자체가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주 2번 가보시죠. 주 2번. 지연제출 관련 요약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좀 헷갈리나 봐요. 지연제출, 동그라미 1번. 예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할 것을 확정신고 때 제출합니다. 자, 9월 달에 사온 것을 11월이나 12월에 하는 건데요.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금방 위에서 배웠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서. 됩니다.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있죠? 1%? 응? 없네? 가산세가 없네? 제가 아까 9월 달에 사온 거 이번 기한에만 잘 발급받아 오시면 매입세 공제도 되고 가산세는 있다고 그랬는데 1%? 왜 없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합니다. 지연 발급하고 지연 제출은 많이 다른 거 아세요? 지연 발급은 뭐냐면 9월 달에 서로 물건을 주고받았는데 11월, 12월에 세금계산서 낱장 한 장을 발급받는 걸 지연 발급이라고 해요. 이건 위에 있었던 동그라미 3번이에요. 9월 달에 사왔는데 11월이나 12월에도 올해 안에만 발급받으면 가산세는 1% 있지만 매입세 공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주 2번은 지연 제출이에요. 지연 제출. 이건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지연 제출은 뭐냐면 9월 달에 물건 주고받고 세금계산서도 언제 끊었게요? 9월 달에 끊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예정 신고 때, 즉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내년 1월 25일 확정 신고 때 신고하는 걸 지연 제출이라고 해요. 지연 제출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물건 주고받았으니까 9월에 뭐만 잘 주고받으면 돼요? 세금계산서만 잘 주고받으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예정 때 제출했어야 하는데 확정 때 제출한다. 발급이 아니라니까요. 매입세 공제고 가산세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때, 그러니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이걸 9월 달에 발급받은 것을 심지어 1월 25일까지도 신고하지 못하고 막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네?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신고만 하면 돼요. 그 당시에 발급만 제대로 받았으면. 동그라미 3번 경정시 경정기간에 확인을 거쳐서 제출합니다. 경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세무조사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관들이 세무조사 나왔는데 뒤늦게 뭐 이렇게 한 장 주면서 저 매입세 공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 해주는데 이때만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들한테 세금계산서 한 장 주면서 저 옛날에 발급받은 건데 이걸 신고를 못했는데 매입세 공제해주세요 하면 그때만큼은 가산세가 있습니다. 곱표시 1번 보시면 얘는 TI 즉 세금계산서의 후발급이 아니에요. 지연발급 후발급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발급은 받았는데 합계표의 지연제출임에 유의할 것 즉 세금계산서는 당초 거래 시에 적절히 발급되었다고 가정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3번 토지 관련 및 자본적 지출 매입세 불공제 사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택지 유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이죠. 이 토지 관련 및 자본적 지출 매입세 공제에는 정말 토지를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토지의
취득을 해서 형질을 변경해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뭐 공장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이런 데도 돈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공장부지 만들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그 토지 기반 사업, 밑바닥 사업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매입세 불공제고요.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상당히 과거에 시험이 많이 나왔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이런 경우 많아요. 여기 땅이 있고요. 여기 토지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 이 토지 건물을 같이 샀어요. 10억에. 근데 건물은 무너져 가요. 건물은 부셔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새 건물을 높이 쌓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건물 부셔버리는 값까지 싹 건물 값입니까? 토지 취득원 값입니까? 토지 취득원가죠? 이거 회계올 때부터 많이 배웠을 건데 이 모든 건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토지 관련 매입세이니까. 동그라미 3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싹 토지 관련 매입으로 보고 불공제가 된다, 이 뜻입니다. 주 4번,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면세 거래를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것도 과거에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앞 페이지 양가로 6번이 면세사업인가요? 면세거래인가요? 면세사업이죠? 나 이런 말 한 적 있는데 사업이 상위 개념이에요? 거래가 상위 개념이에요? 당연히 사업이 상위 개념이에요. 자, 삼성전자는 면세사업입니까? 과세사업입니까? 당연히 과세사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가가 우리 세종시 청사에다가 모니터를 10대만 TV 모니터를 무상으로 기증해 달래요. 그럼 자기들이 전시회 같은 거 한다고. 그럼 국가가 하는 말인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국가에다가 TV 모니터 10대를 무상으로 기증했어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 대한 무상 기증이기 때문에 우리 뭘로 배웠죠? 면세로 배웠죠? 다시요. 삼성전자는 지금 과세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우연히 한 거래를 어떻게 거래한 거죠? 면세로 거래한 거죠? 그러면 그 TV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가 같은 거 매입세 공제게요, 불공제게요? 그건 당연히 공제예요. 자,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사업 자체를 면세 사업을 해요. 대표적인 게 출판업이에요, 출판업. 이건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 이런 거 싹 다 매입세 불공제예요. 면세 사업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과세 사업을 해요. 삼성전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에다가 TV 모니터를 10대를 무상 기증하면 과세 사업인데 이번 거래만 면세 거래거든요. 그 TV에 들어간 모니터에 들어간 부품 같은 거 매입세 공제예요, 불공제예요? 당연히 공제해줘야죠. 아이씨, 내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삼성인데 국가에다가 10대를 무상 기증하는 TV 모니터 무상 기증도 짜증이 나는데 거기 들어간 부품값마저 매입세 불공제면 난 도대체 뭔 죄인 겁니까? 그거는 공제해줘야지. 즉 그거는 면세 사업이 아니라 면세 거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5.2의 차가감 납부세액이죠. 대표적인 게 양가로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예요.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온 사람이에요? 신용카드로 물건을 긁힌 사람, 즉 판 사람이에요? 사온 사람이죠? 이건 그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사람, 즉 신용카드로 판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학교 앞 떡볶이 장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교 앞 떡볶이 장사는 주로 학생들이 현금 결제하게요? 신용카드 결제하게요? 당연히 현금 결제하죠. 근데 오늘따라 재수 온 붙었는지 학생들이 그렇게 신용카드로 나한테 물건을 사갑니다. 그러면 이분은 웃게요, 울게요? 엄청 울죠, 속으로. 왜냐면 신용카드로 사가는 순간 과표 누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그런 세금도 내셔야 하죠. 그러니까 참 학생들이 나한테 10,000원에 현금으로 사가면요 10,000원 더하기 부가세 신고 안 할걸? 이렇게 하면 범죄인데 그럼 자기가 10,000원을 다 가져요.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당연히 9,091원만 자기가 갖고 부가세는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결제를 훨씬 좋아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자라나는 색싹들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현금 결제하잖아요. 많이 그러면 과표를 누락하고 자기가 10,000원을 다 가져버립니다. 거긴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데 세금 내야 하는데 세금까지 가져버려요? 이거 범죄 아닌가? 범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따라 신용카드만 결제한다. 그러면 이 주인 아줌마는 울기 시작해요. 속으로. 아유 저거 세금 다 내야 하는데
게다가 카드 긁으면 카드사에 뭐 내야 돼요? 수수료 내야죠. 수수료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거의 3.5%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00원 긁으면 카드사에다가 거의 350원 냅니다. 이거 상당히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카드로 매출한 사람한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신용카드 발행공제라고 해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신용카드로 사오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반가로 1번 공제 대상,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이것도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카드 받아준 사람 중에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또 이거 안 됩니다. 가로 열고 간이과세자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 안 돼요.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 영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김영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자 결제수단에 의해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죠. 얼마 해주냐면 1.3% 해줘요. 1.3%도 뭐 무시할 수는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받으면 얼마 내야 한다고요? 이 3.5%쯤을 카드사에 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손해는 손해지만 그나마 1.3% 돌려주는 게 어딥니까?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억 정도를 카드로 받아버리면 4억의 1.3%는 벌써 520 나오거든요. 그럼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반가로 3번의 환급 제한이라고 해서 납부할 세액, 즉 300원에서 200원 빼는 거, 그게 납부세액이죠. 가로 안에. 거기서 다른 공제세액인 전자신고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같은 거 빼고 더하기 가산할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뺀 나머지 가산할 세액을 더해서 그것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지 더 이상을 공제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낼 게 300만 원이라면 이게 최대 500만 원까지 빼주지만 미안하지만 300까지밖에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양가로 2번은 전자신고세액 공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거든요. 보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연간 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7월 달에 만 원, 그 다음에 1월 달에 만 원이니까. 양가로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죠.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 안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올해 연말까지 발급하면 한 건당 200원씩, 연간 한도는 5,000건 100만 원인데 곧 사라질 제도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자신고 아니에요? 전자신고는 세금을 인터넷에 홈택스로 신고하는 건데 이건 만 원 빼주고요. 이건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을 때 종이로 안 받아갖고 이메일로 주고받거든요. 세금계산서 다 7장에서 배우는데요. 그렇게 하면 한 건당 200원을 해주는 거니까 2번하고 3번 둘 다 전자가 들어가지만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양가로 4번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은 참고만 하시죠. 양가로 5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정신고 때, 그러니까 거꾸로 300 빼기 200이 아니라 200 빼기 300이면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돌려주는 것은 예정 때는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는 안 돌려준 것을 확정신고 때 100원만큼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가로 6번은 예정 고지납부세액이죠. 예정신고 고지납부세액 방식으로 납부한 개인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이를 공제해준다. 이따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개인 사업자들은요 4월 25일 날은 신고하지 않고요 그냥 고지세액으로 고지받는데 혹시나 예정 신고를 해버렸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확정신고 시 이를 공제해 주는 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꽃표시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한 건당 200원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만 해주는데요. 실무에서는 보통 전자세금계산서를 딱 발급하면 다음 날 새벽에 그 내용이 국세청 서버에 자동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음 날까지 이게 발송이 되고요. 그러면 한 건당 200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나중에 7장에서 세금계산서 배울 때 같이 배우니까 지금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챕터 6의 겸용사업자의 세액 안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세 계산 구조는 기본적인 게 끝났어요. 300원에서 200원 빼서 납부세액 100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빼주는 거 3개 더 있고 더하는 거 하나 더 있어서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하는데
그 3개 더 빼주는 거랑 하나 더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는 100원을 구했으니까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챕터 6에 겸용사업자의 세액 안분 계산인데요. 이게 시험에서 참 많이 나오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챕터 6.1의 과세표준 매입세액 안분 계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죠. 이걸 아시려면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겸용사업자는 내가 여러 업종을 한다고 해서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용이 아니라 겸영이에요. 겸용사업자라 하면 과세면세를 같이 하고 있나 보구나 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신문사입니다. 참 이 그림 여러 번 나오죠. 신문사고요. 여기에는 광고사업부, 여기에는 신문사업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사업부는 과세예요. 신문사업부는 면세입니다. 자, 보니까 잉크백을 광고 신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다음에 윤전기 200을 광고 신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다 배가 뭐 이런 말 처음 들어보네.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만 배워왔어요. 광고 사업에 쓰려고 잉크 따로 사오고 신문 사업에 쓰려고 잉크를 따로 사와요. 그러면 여기서 광고 찍어서 매출세액 나오고 신문은 찍어봐야 면세예요. 그러니까 매출세액 나오고 매출세액 안 나오는 면세니까 매입세액 공제해주고 매입세액 불공제다라고 배웠었죠. 맞죠? 근데 여러분 참 순진하더이다. 실무에서요. 과세용하고 면세용이 무조건 1대1로 분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 번에 사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신문사 사옥이에요. 신문사 사옥을 2개 사나 보죠. 광고사업본부 하나 들어갈 사옥하고 신문사업본부 들어갈 사옥을 따로 사나 보죠. 그렇게 안 사잖아요. 20층짜리 사옥에 뭐 예를 들어서 12층은 광고사업부가 쓰고 나머지 8층은 신문사업부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사올 때 공통매입이란 걸 상당히 많이 해와요. 공통매입. 화살표가 각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와요. 가운데로. 그리고 2개 쓰던 것을 같이 팔아버려요. 같이 나가요. 화살표가. 공통 매각 또는 공통 공급을 해요. 신문사 사옥을 같이 팔든지 아니면 기계장치, 즉 윤전기, 신문 찍는 기계 이걸 같이 팔든지 한다고요. 당연히 이러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올 때는 얼마짜리 같이 사왔어요? 잉크를 사왔는데 잉크를 100원어치를 신문하고 면세에 쓰려고 같이 사왔어요. 그리고 팔 때는 윤전기라는 기계를 파는데요. 윤전기라는 기계를 200원에 같이 팝니다. 야, 이 골치 아프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100원을 다 받아야 해요? 100원을 다 포기해야 해요? 아니면 일부만 받아야 해요? 자, 과표 신고는 200을 다 해야 해요? 일부만 안 해야 해요? 일부만 해야 해요? 일부만 해야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부가세 종강할 때까지 안분만 배우다가 집에 가십니다. 안분. 자, 하느님을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부가세는 안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물론 종교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안분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겸용사업자는 여러분을 뭔 소리 하는 거야? 헷갈려.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겸용사업자는 부가세는 안분을 사랑해요. 오늘부터 종강하는 날까지 우리는 안분만 하다 집에 가십니다. 뭘로 안분하죠? 항상 안분은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회계학이나 세무에서 뭔가 2개가 경합하고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안분해야 할 때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기준이 뭐였죠? 무슨 기준으로 안분하면 뒤탈이 없죠? 무슨 기준? 매출액 기준인 거 아시죠? 근데 세법에서는 부가세에서는 그걸 매출액 기준이라고 하지 않고 뭐 과표 기준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한마디로 안분합니다. 자, 광고사업본부가 1년 동안 매출액이 1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 6개월 동안 매출액이 700억이고
면세사업본부는 매출액이 30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원 사온 거에 몇 퍼센트? 70%만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그리고 과표도 이거에 70%인 140원만 과표에 잡히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뜻밖의 간단합니다. 근데요, 하나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이거 팔 때의 과표 비율과 사왔을 때의 과표 비율의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다 뒤에 배우겠지만 미리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 7대3의 과세표준 8대의 안분 계산은 직전기 매출 비율로 안분한다. 특이하게. 근데 사왔을 때 100원에 대한 매출액 비율 7대3은 또 이번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게 좀 특이사항입니다. 다시요. 공통으로 매출하든 공동으로 매각하든 어떤 비율론가 안분해야 뒤탈이 없는데,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비율은 당연히 뭐다? 매출 비율이에요. 광고사업본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액 비율인데, 특이하게 공통 과표 판 것은 지난기 매출액 비율을 구하셔야 하고, 공통 매입 사온 것은 이번기 비율을 구한다는 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주 읽어볼게요. 주. 지금까지는 광고사업과 신문사업에서 각각 매입, 매각을 각각 한다고 했어요. 화살표가 각각 들어왔었는데, 현실적으로 공통 매입, 공통 매출이 훨씬 자주 발생하죠. 즉, 과세분과 면세분을 안분하여 과세분만 매입세 공제, 과세표준 산출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과세와 면세의 매출액 가로 열고 공급가액 비율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겁니다. 자, 1점 보시면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고 해서 왼쪽 세로는 구분, 가운데 세로는 공통 과세표준 안분계산, 오른쪽 세로는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입니다. 양가로 1번 안분계산의 방법이죠. 공통 공급가액 곱하기 직전 과세기간의 총 매출분의 과세매출. 이거 직전으로 해요. 직전. 근데 오른쪽 세로는 공통 매입세액은 이번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 그래서 이번 기간으로 한다는 거. 양가로 이번에 안분계산의 생략입니다. 안분계산의 생략. 동그라미 1번 공급 단위별로 재화 공급가액이 채 5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너무했다 이거. 얘가 한 200억, 200만 원은 돼야지 50만 원도 안 돼요. 아 이거 무슨 50만 원도 안 되는 걸 무슨 아이씨 너무했다. 그래서 이게 50만 원도 안 되면 안분 안 해요. 동그라미 2번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채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700대 300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700대 300이 아니고 960대 40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2015년 1기 살고 있다면 전기면 2014년 2기죠. 전기에 광고사업본부에서 무려 매출액이 960억이고요. 신문사업본부는 4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96대 4가 나오죠. 즉 면세가 채 5%가 안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게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죠. 그러면 대부분 과표에 잡혀야 돼요? 대부분 면세로 빠져야 돼요? 대부분 과표로 잡혀야죠. 이럴 때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아까 동그라미 1번도 안분계산 안 하고요. 동그라미 2번도 안분계산 안 하는데, 안분계산 안 하면 결국은 요 200을 다 과표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 면세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화살표 보니까 뭐야 이 경우 다 과표잖아. 나는 다 빼주는 줄 알았지. 다 빼주는 게 아니에요. 다 과표로 가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상당히 불리합니다. 자, 다시요. 이게 200억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뭐 20만 원이다? 안분계산을 생략하죠. 나는 안분계산 생략하면 세금 내지 말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요. 전부 다 오히려 과표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이번에는 200억이라 칩시다. 200억인데 96대 4여서 면세 비율이 채 5%가 안 되면 안분 생략인데 나는 그럼 더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과표로 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힘 빠지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생략을 안 하고 끝까지 해보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얘처럼 200억이 돼버리면요. 200억이 돼버리면 아무리 4%라고 해도 200억에 4%면 무려 면세로 얼마가 빠질 수 있죠? 이론상
무려 8억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5%가 안 되더라도 이 모수 자체가 5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그때는 생략을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일부라도 면세로 보낼 수 있어요. 좋은 거죠. 그러면 다행이네요. 동그라미 3번 재화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자래요. 즉 이게 지난기 비율이 안 나와요. 내가 올해 신규 사업자라니까요. 반드시 공통과표는 이번 기로 하라 했습니까? 지난기로 하라 했습니까? 지난기로 하라 했는데 내가 이번 기 신규라서 이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세로입니다. 공통매입세계 안분계산이죠. 내용은 비슷해요. 직전분의 직전이 아닌 해당분의 해당. 자, 안분계산 생략도 동그라미 1번. 해당 계사기간의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입니다. 아까는 공급가액이 50만원이니까 이번에는 세액이 5만원 받죠. 동그라미 2번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 똑같죠.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이번에는 5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겠네요. 500만원 이상이면 생략 안합니다. 동그라미 3번 아까랑 똑같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해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해버리면 매입세 공제도 안분도 생략을 하는데 화살표 보면 얘는 다행이죠. 이 경우 전부 다 과표가 아닌 게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도 아니고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니까 이건 상당히 다행이네요. 이건 좋은 거예요. 상당히 다행입니다. 표시 1번 만약 당기 3월 10일에 공통 매출을 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이 과세면세 비율은 아직 나왔을 리가 없으니까 지난기 과세 비율로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왜 근데 표시 2번에 매입세 공제는 이번 기로 하냐? 지난기로 하는 게 아니라 매입세 공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3월 10일 날 사고 팔 때 결정나는 게 아니라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를 다 지난 다음에 이번 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비율을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자, 옆에 이제 표시 2번 매입세 공제는 살 때마다 건건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합계치를 매입세 공제로 한 번에 신고할 것이므로 1기 과세기간이 끝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비율로 충분히 안분이 가능하겠습니다. 표시 3번 과세면세만 안분하는 게 아니고 과세, 비과세도 과세면세처럼 똑같이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 1번 보시면 예정신고 안분 계산에 대한 확정신고 시 정산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시 그 당시 최선의 추정치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듣는 것보다 사례를 하나 풀어보시는 게 나오는데요. 그 밑에 사례 있죠? 사례 한번 풀어볼게요. 예정 및 확정신고 시 그 당시 최선의 추정치인 뭔 소리야? 사례 읽어야죠. 예정 및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정산금액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자, 참고로 가운데 서류는 함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가운데 서류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정신고 시 1월부터 3월까지 보니까 과세 공급가액이 100원, 면세 공급가액이 300원. 그래서 총 공급가액 중에 과세 비율은 3분의 1, 33.3%. 이번에 공통매입세액이 60원이니까 곱하기 3분의 1에서 20원을 매입세액 공제. 맞죠? 자, 근데 확정신고 시 4월부터 6월까지 추가로 얼마를 더 공통매입하죠? 700원? 얼마야? 140원? 140원 곱하기 이번 기는 과세대 면세가 딱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 모델은 70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정산하려니까요. 그 당시야 3개월밖에 없었으니까 그걸로 했는데요. 6개월 통틀어서 해야죠.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공급가액은 1,000원이구나. 1,000원분에 과세 공급가액은 2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450원이죠. 어려워요? 산수잖아요. 산수. 그러면 60원하고 140원 총 이번 기에 200원 곱하기 45%.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90원 받을 수 있죠? 그 중에 지난기까지 얼마 받았어요? 20원. 그래서 이번에 70원이 추가가 정산이 됩니다. 가운데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상까지 배웠고요. 주 2번의 안분 계산의 특례인데 이건 조금 내용이 기니까 우리 또 잠깐만 쉬었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